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슬슬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시죠? 지난 연휴 동안 보고 싶었던 부모님, 형제, 친척들 다 만나서 아마도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충만한 에너지 가지고 지금 돌아오시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석 특집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부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외국인 두 분인데 한국을 한국보다 어쩌면 더 잘하는 분들이세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 오늘 두 번째 시간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시작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1부는요.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이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저 멀리 영국에서 오셨어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다니엘 투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을 어떻게 어제 방콕 하신다 그랬는데 역시 방콕으로. 네. 한국 추석에는 설날 오면 좀 네. 고화된 느낌. 고화된 느낌으로. 네, 네. 좀 외롭죠? 예, 좀 외로워요. 예, 외롭지만 또 그래 예. 또 가끔 한국 친구들 집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밥 그럴 먹고. 때는. 근데 뭐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네. 또 한국인 친구들 모아서 놀고 네. 이러면서 아니면 뭐 그냥 불효자 한국인 친구랑 불효자 놀고, 한국인 예, 친구들과 놀고 예, 고향 안 간. 그렇게 보내고 계신 네. 다니엘 투더 씨. 한국 오신 지 8년 반 된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파라과이에서 온 지 13년 네. 된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아비가일 씨 오늘도 안녕하세요. 모셨어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이제 리포터도 하고 있고 뭐 여행지 곳곳을 다니는 분들인데 어제는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한국 문화. 오늘은요. 저는 이 긴 연휴에 이곳을 한번 가봐라.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이곳 어때요? 요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다니엘 투더 씨. 진부한 얘기는 한데 뭐 부산. 부산.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있죠. 부산에 뭐 해수욕장도 있고 뭐 네. 산도 있고 뭐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이 여튼 뭐 구수한 구수하고 무슨 느낌도 있는데 사투리 알아듣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서울말도 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저에게. 부산 추천해 주시고 부산 사투리 할 수 있어요? 어디 갔노 이런 어디 갔노? 부산- 잘하시네요. 왠지 뭐 일본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받아요. 그 부산 추천. 우리 아비가일 씨는 저는요. 너무너무 제가 좋은 곳들 많이 다녔어요. 저는 네, 이제 네. 통영도 좋아하고 통영. 문경도 좋아하고 요즘은 특히 문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문경세제 그 문경? 네, 맞아요. 문경 사실은 한국인도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은데 네. 우리 아비가일 씨는 워낙 이 여행지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구석구석 다 가봤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통영 같은 경우는 봄에 가면 좋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이제 10월 말쯤에 예. 문경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왜 문경이 문경이 왜요? 뭐 있어? 저도 몰라요. 진짜. 같이 들어봐요, 다니엘 씨. 네, 우리. 문경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문경은 지금 한참 오미자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미자 뭐 따기 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예. 또 오미자 청 만들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예. 이제 문견세제길 문경세제길. 네. 문견세제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가을 빛으로 나무들이 또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풍 여행 가실 곳 1등으로 저는 요즘은 꼽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세제길. 문경 이제 산길도 좋고 산책로도 좋은데요. 예. 이게 약간 등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는 그런 높이거든요. 어려운 예. 산책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파라과이에는 사실 단풍 들고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계절이 지금 사실은 많이 좀 흐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 네. 요게 파라과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고. 좋고요. 예. 너무너무 좋고 특히 이제 단풍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래서 예. 가을이구나 이게 아니라 예.
뭔가 내 주변 환경에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추위 말고 예. 내 눈으로 가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색깔이 바뀌는. 색깔이 바뀌기 가을을 때문에 본다. 어우, 표현 좋네. 그런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다니엘 씨는 그 영국 저는 이제 영국을 못 가봤어요 사실은. 네. 영국을 못 가봐서. 가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문경 농담이에요. 예, 가보세요. 아니, 영국 가면 저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영식 유머요. 영국식 유머 이런 썰렁 유머입니까? 네. 그 영국 간다면 추천 일단 어디 가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예. 우리 다니엘 씨 혹시 그쪽 출신이세요? 예,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그런 말 나오셨구나. 드러나고 싶진 않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일 옥스퍼드? 멋지는 게 옥스퍼드보다 캠브리지 좀 멋있는 그 환경이 있는. 멋있는 모습, 환경. 그래. 그리고 에딘버러도 좋고. 에딘버러. 네. 영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네. 이곳은 참 그 영국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구나. 이런 곳 있었습니까? 좋다. 재래시장? 아까 문경시장. 아마 재래시장. 요즘 뭐 영국 가면 대부분 전통적 시장 아니라 뭐 테스코 그 큰 뭐 슈퍼마켓 가서 슈퍼마켓. 뭐 장 보러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좀 문화 아직 살아있는 이런 느낌. 외국인들의 그런 걸 보기 눈에는 좋은. 그렇죠. 뭐 깎아달라고 그러면 막 물건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영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약간 뭐 정이 없는 뭔가 있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식당에 가서 서비스나 이게 서비스요. 좀 무료로 얻어 먹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은데. 식당 이제는 가서 막 서비스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게 놀라웠단 말씀이에요. 이제 좀 사라지는 문화 아닌가. 파라과이는 재래시장 있어요? 재래시장도 있죠. 재래시장도 있고요. 이제 메르카도 꽈트로라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그 서울입니다. 파라과이 그 아순시온이 수도거든요. 수도의 가장 유명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이제 여행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혹시 우리 얼마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평양 정상회담. 두 분은 주외국인이시니까 혹시 북한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평양 갔다 왔습니다. 2014년에. 2014년에. 사실 북한에 대한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기자 특파원 자격으로 가셨던 거예요? 아니, 사실 뭐 그 2013년 기자직 그만두고 기자 때 몇 번 신청했는데 그 허락 못 받아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 그 사업가로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민대 학습당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임프레시브한 곳에 그 북한 뭐 공무원들 앞에서 초청 강연 할 수 있게 된 근데 겸사겸사로 간 케이스인데 평양의 책도 모습은 쓰려고. 어땠어요? 다니엘 눈에 비친 너무 반듯하게 제대로 세운 뭐 당연히 뭐 북한이니까 그 질서 너무 심각하게 근데 뭐 좋은 점도 많아요. 그 밤에는 별 볼 수 있고 맑으니까 하늘이 그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혹시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평양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아침마다 뭐 9시에 뭐 로비에서 만나고 버스 타고 어딘가로 가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근데 뭐 어느 뭐 5분만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 가이드분 아시다시피 뭐 북한 가면 가이드들 그렇죠. 가이드 북한 가이드 따라다녀야 되죠. 마음대로 못 다니는 거죠. 굉장히 뭐 정해진 곳으로 엄격한 시스템. 어쨌든 5분 늦게 왔는데 가이드분이 저를 보고 다니엘 씨 5분 늦게 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늦게 오면 이 나라에서 당신에게 무슨 일 벌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데 무슨 말이지 그거?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맨
좌석에 앉아서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뭐 떨고 떨면서 예. 다른 분들 다 뭐 수다 떨고 뭐 다니엘만 콕 찍어가지고 5분 늦은 다니엘 씨 이런 식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이거 10분 지나서 저를 보고 다니엘 이 농담 지나쳤나? 너무 10년 감수. 너무 농담이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소름 돋는. 북한이니까 뭐. 북한이니까 그런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북한에서 그랬던 살벌한 북한식 농담. 깜짝 놀랐어. 그 기억이 있는. 그 아비가일 씨도 한국에 여러 곳을 다녀봤으니까 북한은 못 가셨다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못 가봤을 법한 곳 가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독도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독도를? 독도는 정말 저도 사실 몇 번 가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여기는 정말 날씨가 허락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그 3대가 착해야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배가 안 떠요. 배가 안 떠요. 이제 사실 이제 울릉도를 들려서 독도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울릉도에 들어가는 배조차도 잘 없으니까 울릉도에 들어가는 건 성공. 그리고 이제 독도로 가야 되는 배가 이제 있을까 말까 하는데요. 운 좋게 배가 떠가지고 갔다 왔죠. 독도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가셨어요? 그 역사적 배경은? 네, 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저는 이제 가면서 점점 설레 있는 거예요.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나 봐요. 이제 가니까 괜히 막 뭉클 막 울 것 같고 막. 근데 왠지 내가 울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얘 뭐야 외국인이 왜 울어? 외국인이 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꼭꼭 참았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마음이 뭉클뭉클. 한국인 다 되셨네 진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밟아본 독도의 모습은 어땠어요? 저기 자연환경 같은 거 진짜 어때요? 네,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 독도를 바라봤을 때 사실 그 아름다운 환경보다 그 아름다운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자연환경 이런 것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고 또 이제 갈매기들도 많고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거기를 바라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약간 못생긴 남자친구 같은 그런 거? 그건 뭐예요? 이제 남자친구가 너무 못생겼죠. 근데 친구들이 뭐야 못생겼잖아 하는데 사실 내 눈에 너무 예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모르겠지만 독도는 그냥 섬인데 그냥 섬이거든. 섬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여긴 그냥 섬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인 곳이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남자친구인데 내 눈에는 너무너무 미남 정우성보다 더 멋진 미남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우리 독도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I love 독도. 독도는 우리 땅. 파라과이 땅이요? 파라과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야 파라과이 왜 껴? 파라과이 땅 아닙니다. 독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한국 들었어요. 땅이에요. 다니엘 주도 씨한테는 제가 아까 그 질문 안 했네요. 워낙 수레관에서 그 애주 가시니까 수레관한 전문가시니까 평양 갔을 때 술 드셔보셨어요? 엄청 마셨죠. 엄청. 아주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심하게 마시는 편. 굉장히 독하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평양 소주도 평양 소주라는 브랜드 있는데 뭐 평양 소주 도수 뭐 25도나 요새 한국 소주 한 15도쯤 할 거예요. 네. 15도요? 좀 야박하죠. 25도면 거의 약국에서 구매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이게 뭐 단순하게 말하면 뭐 한국 소주 마시면 뭐 이런 소리 들어나는 거죠. 평양 가서 뭐 소주 마시면 뭐 이런 조금 더 파워풀하게 한층 더 그래 그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드시기에? 네, 당연하죠. 맥주는 어땠어요? 맥주는 한국보다 마시는 당연히. 맥주도 한국보다 맛있습니까? 그리고 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뭐 북한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맥주 경쟁. 서로 우리 한국에는 뭐 2개나 3개 맥주사밖에 없는 거죠. 큰 회사. 근데 뭐 북한 가면 뭐 도시마다 다른 맥주 브랜드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 경흥이라는 맥주도 있고 뭐 봉학
있고 뭐 삼각형의 뭐 로고인 브랜드도 있다.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래 뭐 다양성은 너무 굉장히 아니 오히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술도 뭐 나라에서 만드는 한두 메이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굉장히 술 문화가 여기 막걸리도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맥주는 왜 다른가? 뭐 요즘 뭐 한국 맥주 시장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조금 더 변화하고 갈수록 있습니다. 수제 맥주. 그래도 특징적이네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독도 얘기, 평양 갔다 온 이야기, 우리 재미있는 좀 여행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아비가일 씨의 추천곡을 한 곡 좀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비가일 씨. 어제는 우리 다니엘 투더 씨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추천했었는데 한국 노래도 즐겨 들으세요, 아비가일 씨? 예, 그렇죠.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어떤 곡이 우리 파라과이에서 온 분 마음에 들었을까? 저는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좀 상큼한 노래를 뭡니까? 생각해봤는데요. 아이유의 복숭아라는 노래. 복숭아. 왠지 추석하고도 좀 어울리네요. 그렇죠? 가을 과일 복숭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자꾸 눈이 가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난 왜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왔습니다. 아비가일 씨의 추천곡. 이제 추석이 끝나가요. 추석. 이럴 때는 아까 두 분 다 방콕 하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누구보다 외로움을 사실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명절 때 그렇죠, 다니엘 투더 씨.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렇게 향수병 있을 때는? 영국 사람하면 뭐 홍차 마시는 홍차를 마셔요. 사실 뭐 요즘 뭐 하루에 6잔 정도, 7잔. 홍차를 마시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원래 뭐 영국에 살았을 때도 좀 홍차 특히 좋아하진 않았는데 한국 와 보니 영국의 향수에 빠지면 그렇군요. 빠지면 아니 뭐 홍차 마시면. 고향이 생각나서 홍차 마시면 더 고향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더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근데 뭐 사실 저 뭐 1년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만체스터 갔다 오는 그래서 뭐 특히 그립진 않은. 그래 다음 주 금요일 나도 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잘 다녀오시고요. 고향에.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씨야말로 한 13년 되셨고 뭐 가족들도 여기 있으니까 파라과이 생각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죠. 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13년 됐잖아요. 그만큼 파라과이 안 간 지가 13년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니엘 씨처럼 왔다 갔다 자주 안 하세요. 네,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향수마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고향 19살 때까지 살던 그 파라과이 땅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제 친구들 보고 싶죠. 역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이제 사촌들도 보고 싶고 이모 뭐 큰아빠들 이런 분들도 보고 싶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직항 같은 거 없으신. 직항이 없죠. 직항이 없고 이제 갈 때마다 2번 갈아타야 돼요.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갈아타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이제 시간 비행기표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미루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갈 기회를. 왜냐면 한 번 가야 되면은 비행기표가 비싸고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일주일 있다가 오면은 너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이제 낭비하는 느낌이니까 한 번 가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일이 있으면은 그 한 달을 비우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짧게 가기에는 막 너무 먼 곳이고 너무 먼 곳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까웠으면 그러네요. 자주 갔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 우리 그 다니엘 투더 씨는 아까 영국 하면 이곳 가보세요 하고 소개해 주신 곳 몇 곳 있었잖아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에딘버러 여기 추천해 주셨는데 파라과이는 사실 한국인들에게 더 낯선 곳인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파라과이 하면 여기를 좀 가보세요 하고 여행지 파라과이 여행지. 저는요 아레과라는 도시를 아레과라는 도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이제 아레과라는 도시가 파라과이에서 도자기인 도시예요. 도자기의 도시. 네. 그래서 파라과이 도자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어떻게 예쁘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컬러풀한 도자기들도 많고 그래요. 거의 다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빨간 흙. 적토.
적도로 만든 것들이 많고 이제 파라과이 되게 엄청 남미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남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아래가를 한번 가보셔라. 그렇죠. 이제 한국 도자기는 뭐 백자도 있고 여러 가지 청자, 많잖아요. 백자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 곱고 한국적이고 아시아적이 뭔가 눈 내려온 것 같은 매끄러운 맞아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다면 남미 도자기 파라과이 아래과 도자기는 되게 뭔가 토박하고 컬러풀하고 뭔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 누구나 이건 남미 거구나 딱 느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니까 꼭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토. 오늘도 생각하는 거. 새로운 단어 배웠어요. 적토. 유쾌하네요. 김 선생님.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 외국인 두 분과 함께 추석 이야기 또 이분들이 한국에서 느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다음 설에도 한번 우리 또 이야기 나눌 거 많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많은 한국 문화들 경험하고 또 한번 우리 언젠가 만나요. 그때 괜찮으시죠? 한 살 더 먹고 오겠네요. 한 살 더 먹고. 떡국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떡국 드시고 오십시오. 자, 두 분과 함께 추석날 아침,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즐겁게 보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남은 명절도 너무 외롭지 않게 다니엘 씨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아비가일 씨도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머지 시간들 보내시고.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 추석 때 음식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맛있는 전 같은 거. 외로운 외국인의 마지막 고소였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영국에서 온 다니엘 튜더 씨, 파라과이에서 온 아비가일 씨였습니다. 자,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는 대중예술평론가,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추석 특집 2부는 쿡방, 먹방의 역사 얘기했는데요. 오늘 2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식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분이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어제 예고드린 대로 오늘도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쿡방 먹방 했잖아요. 네.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TV, 영화, 만화 이런 얘기만 했는데 한 가지 장르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뭐요? 유튜브. 그렇죠. 예, 그쪽에서도 요즘 먹방이라는 방송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먹방은 그게 원조죠. 왜냐면 먹는 것만으로 뭔가 즐겁게 보여줄 게 드라마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쿡방이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줄 게 많으니까 쿡방 쪽이라면 유튜브 쪽은 진짜 먹방이죠. 그냥 막 저는 어떤 거 봤냐면 어떤 유튜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르죠. 유튜브를 진행하는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닭꼬치 50개를 사서 한 자리에서 먹고 저도 봤어요. 후식으로 햄버거 먹고 라면 3개씩 한꺼번에 먹고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다시 먹고 저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싶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프로그램. 그렇죠.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쿡방 얘기했는데 오늘 음식 얘기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된장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은 이영미 씨 하면은 대중 음악으로 유명한 분이고 드라마 평론 이런 것으로 드라마 연구 이런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위대한 식재료라는 꽤 두툼한 책을 내신 음식에 관해서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이런 전문가 이런 아니에요. 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음식 평론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제가 먹는 음식을 제가 하는 사람 이게 정확해요. 그리고 그냥 글쟁이기 때문에 네. 왜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글로 남기듯이 그렇게 예. 남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해먹었던 음식, 제 기억 속에 있는 엄마가 해줬던 음식 그런 거죠. 뭐 삼겹살 구워 먹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만두 해 먹는 얘기, 뭐 온갖 거, 김치를 얼마나 실패하다가 김장까지 하게 됐던가 이런 온갖 이야기들, 실패한 얘기도 많아요.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영미 씨는 음식을 잘하신답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본인의 음식이 맛있답니다. 잘하는 음식은 만두랑 뭐라고 빈대떡. 제일 잘하는 음식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 요리책들을 낸 건데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위대한 식재료라는 책입니다. 안을 네. 좀 들여다보니까 식재료들 중에 소금, 쌀, 장, 또 채소류, 달걀, 돼지고기, 꿀 같은 축산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쭈꾸미, 멸치, 굴, 명란젓 이 다양한 얘기들을 굉장히 두툼하게 써놓으셨는데 네, 이걸 좀 취재하고 다니면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사는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참 안 맞아요. 지금은 점점 정말 입맛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로 먹방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소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책을 낸 거죠. 돼지고기 하면은 우리가 식탁에서 식재료로 쓰는 돼지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찾아가신 거고 그런 거죠. 식재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이어서요. 재료가 맛있으면 기본은 가요. 그리고 재료가 건강해야 사실은 오랫동안 지구와 인간이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참 좋은 이야기. 이 식재료가 얼마나 훌륭하느냐에 따라서 맛을 좌우한다. 네. 조미료 많이 칠 필요도 없죠. 정말 식재료가 좋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제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건강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차이도 안 나는데 값만 비싸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식재료 이야기가 쭉 책에 담겨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추석 특집으로 요 식재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겁니까? 제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사실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PD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온 게 주문사항이 된장이었어요. 어쨌든 달걀, 무슨 뭐 소금 이런 것들이요. 설탕.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욕망을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된장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향수, 어머니의 음식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는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장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둥그런 보름달. 네. 그 밑에 항아리들이 쪼르르륵 있는 모습이 그냥 쫙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게 이제 향수로서의 장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생활 속에 장이 없는 거예요. 장 담그는 얘기가. 생활 속의 장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그 장.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베란다에 된장 항아리가 있거든요.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된장을 골라 갖고 온 건데요. 노래 일단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이건 뭐 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집밥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장이고 그래서 장 얘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장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음식의 기본이라고 할까 하는데 감을 상당히 많이 잡게 돼요. 그래서 여행 스케치 집밥을 골랐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듣고 왔습니다. 진짜 고향의 집밥 생각나시죠? 특히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은 야 엄마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바로 그 얘기거든요. 뭐 화려한 레시피 이런 거 아니고 엄마가 해준 그 집밥 먹고 싶다는데 저는 집밥은 집이 있는 것처럼 집밥은 누구나 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철밥상이라는 그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앞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건 남녀 불문 솔로 대환영.
그러니까 솔로들도 1인분 밥을 집에서 해먹는 게 좋다. 제철에 맞춰서 제철에 그 제철 맞춰서. 음식 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식재료 가지고 만들어 먹어봐라. 예, 예.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한 번도 요리 안 해보고 요리가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 같은 위해서 사람. 예, 그러니까 1인분짜리 밥 만드는 거 기초적인 거. 왜 우리 나물 무친다 그러면 맨날 엄마가 했던 막 2단 정도 나물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다듬어가지고 함지박에다 커다랗게 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한 달 가요. 식구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딱 2젓가락 정도만 하는 방법, 손쉽게. 아하. 근데 그거를 그 집밥 백선생처럼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거의 문제인데요. 요리 강습이나 그거는 레시피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예. 레시피란 계량하는 때 다 담아오고 펼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설탕 따로, 양념장 다 따로 만들어요. 예, 예. 이거 부어서 그냥 무치세요는 절대로 없어요. 뭐를 넣어서 일단 양념장을 만드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양념장 그릇부터 설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하면요. 집에서는 설거지거리가 거의 제가 하는 거에 5배 정도는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거리를 줄이면서 그냥 맛을 보면서 하는 그런 간편한 집밥 이런 거를 좀 해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집밥을 꼭 뭐 고향 그리워하면서 집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혼자 사시더라도 자취하시더라도 집밥을 먹는 습관을 들여라. 그럼요. 자기가 자기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엄마 옷 찾지 말고 엄마 찾지 말고 제발 좀 고향 해먹으라. 찾지 말고. 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시 장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네. 우리 밥상에서 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제는 사실 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구나 해요. 특히 된장 맛있는데 어디 맛있다 그러면 뭐 우르르 달려가서 배우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말 한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증상들이고요. 그 이전에 그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우리는 소설 무정. 네, 1917년 뭐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걸 읽어보면 2가지 중요한 음식이 등장해요. 하나가 된장찌개고요. 또 하나가 샌드위치예요. 된장찌개와 샌드위치. 예. 그 주인공이 이형식이라고 하는 영어 교사인데 그 하숙집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더기 섞인 된장으로 끓여주고 구더기가 꼬물꼬물하니까 그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된장찌개나 된장이 굉장히 미개한 음식인 것처럼 그려져요. 역하고 불결하고 미개한 문화의 상징으로 된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여주인공 영채가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됐고 강제로 성추행까지 당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주인공 영채가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대동강에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대동강에서 투신하겠다고 나가요.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걸 건져서 누가 살려줘요. 근데 그 집은 개화한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처음 맛본 음식이 샌드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불길한 상징 된장. 네. 세련되고 깔끔한 개화된 음식의 상징이 샌드위치. 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불과 100년 전이고요. 아마 근대화를 지향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생각은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 강습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계량하세요, 행주는 삶으세요, 뭐 무슨 도마는 말리세요, 뭐 이런 기초적인 위생학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된장이 예전에 우리에게 된장의 이미지는 그런 것. 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장 없이 할 수 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요리에서 어떤 재료라는 게 있고요. 뭐 야채, 고기 이런 종류가 재료가 있고요. 그거 말고 간을 내기 위해선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의 방향이나 어떤 요리의 정체성 같은 걸 만들죠. 거기서 나온 향이나 그 짠맛의 느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써도 소스가 달라지면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 식당밥과 집밥은 사실은 소스가 달라서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콩나물도 똑같은데 이 집 콩나물 무침과 저 집 콩나물 무침이 다른 건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 장이거든요. 이걸 소금을 쓰느냐 아니면 장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고 그걸 손맛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의 소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즉석에서 만드는 게 많아요. 물론 술하고 식초는 좀 오래 걸리죠.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소스는 기본이 발효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긴 발효 기간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장하고 젓갈. 그러니까 젓갈은 동물성 단백질을 발효시킨 것.
장은 콩단백질을 가지고 발효시킨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맛이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이? 그거는 뭐 모든 음식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효된 음식이야말로 가장 뭐라 그럴까 세련된 고급한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치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치즈고 우리는 뭐 장이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네요. 아까 직접 장을 담그신다 그랬잖아요. 네. 언제부터 담그셨어요? 30대 초반? 그러면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아니에요. 저는 24살에 결혼했어요. 일찍 했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군요.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 몇 년 동안은 당연히 얻어먹었죠. 김치통 들고 다녀서 김치 얻어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친정엄마의 김치, 장 다 갖다 먹었죠. 그랬다가 한 1, 2년 김치통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져서 어느 해 겨울에 한 3번째 겨울쯤 맞을 때였을 거예요. 그냥 김장 해버려야 되겠다. 겨울에 귀찮아서. 잠깐만요. 참, 저같이 이제 요리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에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게 엄마 집에서 주는 김치를 가지고 오는 게 귀찮아서 에라 모르겠다 담궈버리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장을 독립하고 나서부터 좀 욕심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김장 독립했으니까 됐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장을 얻어먹더라고요. 간장, 된장은 고추장도? 고추장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지금은 얻어먹지만 나이가 들어서 못하시게 되면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 먹으면 되죠. 근데요. 간장은 그러니까 된장은 좀 맛이 없더라도 그 대기업표 간장, 된장을 사면은 그냥 들쩍지근한 대로 먹기는 해요. 된장찌개를 해서. 간장은요.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 먹을 만한 국에 넣을 만한 소위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집간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엔 생협이라고 하는 것도 겨우 한 살림 정도가 시작 단계였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로지 집에만 기대야 되는데 저는 조선간장 없으면 음식 못해요. 저는 국에 꼭 넣어야 돼요. 소금 갖고 국 끓이는 거 싫어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선간장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업화된 조선간장이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집에서 그냥 다 늘 간장이란 건 집에서 다 먹는 음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외간장이라고 하는 대기업 간장만 슈퍼마켓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조선간장이 필요했고 조선간장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 살 생각은 못했어요. 아파트에서는 고추장을 조금 해봤어요. 되긴 되더라고요. 그건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91년, 2년 정도에 이천으로 이사를 가서 드디어 이제 내가 장을 담글 때가 됐다. 장을 독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엄마한테 올해부터 장을 담그겠다. 엄마가 만든 메주를 꼭 한 덩이만 다오. 또 난리 났죠. 뭐 갖다 먹지. 네가 미쳤다. 뭐 메주 버리려고. 내가 정말 싸우다시피 제가 한 덩이를 뺏어왔어요. 엄마한테. 아니 근데 메주는 아파트에서 메주를 다 만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메주하고 왜냐하면 그건 햇볕이나 너무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메주를 띄우는 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 담그는 과정을 저는 늘 보고 살았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할머니와 엄마가 있을 때. 그래서 메주만 있으면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소금물에 담그면 된대요. 그렇게 해갖고 메주를 그냥 넣었어요. 넣어서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4주 후 6주 후에 꺼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장, 된장을 92년, 3년 정도부터 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주 띄우는 것까지 그다음에 해봤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장이란 걸 한번 그럼 집에서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럼 메주를 일단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건데 어디서 구해요, 메주를? 메주는 이제 굉장히 장담기가 쉬워진 게요. 메주를 많이 팔아요. 메주 자체를? 네, 많이 마트에서도 팝니다. 팝니까, 메주를? 마트도 아마 큰 데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 된장, 엄마 장 이런 식의 도식을 좀 끊어버리시라. 지금 이 사고도 70년대 말 80년대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래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때가 어머니와 고등어 무슨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서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런 노래가 막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끊고
장을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꾸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 독립.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네. 장 담그는 방법 아까 쉽다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요. 그거 할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듣고 올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가사인데요.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그 가사 때문에 이 노래 제목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가수도 잊어버리는데 그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노래예요.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어부의 노래 듣고 오죠. 푸른 물결 춤추고 갈매기 때 넘나들던 곳 내 고향집 포막사리가 황혼빛에 물들어 간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식재료 그중에서도 장 이야기를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네. 장 담그는 방법, 간장 네. 담그는 방법 일단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간장이다 지금 저한테 네,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 하셨어요. 네. 왜 된장이 더 중요한가? 된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간장보다? 그러니까 노래도 간장 노래는 없어요. 된장 노래는 있어도. 어머니와 된장국 뭐 이런 노래도 네, 있고. 지금도 된장국 된장, 끓여 그렇죠. 밥상 위에 올려놓고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밥을 먹을 때 된장찌개 하나만 있으면 한 그릇 뚝딱 먹지만 그렇죠. 간장만 가지고 밥을 반찬은 먹게 못하진 되지는 않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사람한테는 간장이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음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간장이 된장보다 훨씬 더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금을 넣지 않고 간장을 넣어야 되는 조선 간장을 넣어야 되는 음식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렇습니까? 사실 국 중에서요. 예. 소금으로 가는 국은 소위 곰탕 계열 하얗게 끓이는 예. 곰탕 설렁탕 계열 그다음에 콩나물국 음흠흠.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 간장으로 간장이에요. 간을 하는군요. 네, 다 간장. 특히 미역국 이렇게 그런 예. 것들은 맛있는 간장이 딱 들어가야만 맛이 확 살아요. 고깃국도 간장을 넣어요. 게다가 나물도 대부분은 간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무슨 달래간장 같은 거 있죠. 예. 봄에 해먹는 거. 예. 그것도 파는 공장제 그 외간장은 너무 들쩍지근하고 거기에 약간의 조선 간장이 딱 들어가야 그 짭짤한 그 간장 향기가 촥 살고요. 예. 특히 간장게장. 이거는 정말 조선 간장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네요. 이름부터 간장게장인데. 네. 그러니까 간장 이거는 없이는 안 되는 그 거죠. 파는 간장 갖고서는 들쩍지근해서 그 맛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간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어느 순간 간장을 버리고 된장은 버리면 된장찌개가 안 되니까 네, 예. 간장 대신 소금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순간 간장을 해주지 못하게 됐거나 집에 장독을 없애고 나서부터는 예. 그냥 간장 버리고 들쩍지근한 외간장 계열 더하기 소금만 갖고 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화학 조미료를 과도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소금만 갖고 맛이 안 나니까. 그 깊은 맛, 간장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화학 조미료. 화학 조미료, 복합 조미료 이런 거를 써서 그러니까 간장이 없어지는 것과 조미료를 화학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은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들쩍지근한 맛을 좀 제대로 내려면 네. 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화와 함께 핵가족화와 함께 네, 간장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또 간장이 사라져가니까 그 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화학 조미료를 많이 쓰게 되는 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된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미 씨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집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장법. 갑자기 요리 강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권위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해먹는 방식. 그러니까 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위대한 식재료에서 비교적 아주 정말 그 귀한 식재료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친환경으로만 특별히 하는 곳 이런 데를 찾아다닌 데가 많은데요. 예. 장 만드는 데만은
그냥 뭐 엔간한데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요. 집집마다. 아하. 그러니까 왜 김치 맛이 다 다르잖아요. 예, 자기 예. 집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예. 장도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담그면 안 된다 그러고 저건 썩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린 다 이렇게 삶먹는데 이러고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은 같지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집 표 우리 엄마 표, 우리 할머니 표 간장 된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이영미 표. 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간장이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된장은 간장의 부산물이에요. 사람들은 된장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간장 따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간장을 만들면 된장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 만들기가 먼저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메주가 필요해요. 메주를 제가 어디서 구해요라고 노래 나가는 동안 질문을 드렸더니 인터넷 쳐보세요. 쫙 나와요. 이러세요. 저는 인터넷 쳐봤어요. 메주 했더니 정말로 쫙 나오네요. 그럼요. 한 덩이에 얼마 이렇게 팔아요. 장이라고 해요. 16,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지금 국산 콩이면 2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이렇게. 그렇게 한 3개나 4개 묶으면 그게 보통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를 옛날에 말로 옛날에 많이 하셨으니까 한 말, 2말 이렇게 콩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메주까지 띄우는 거는 하다가 지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엄마한테 뺏어서 메주 한 장을 뺏어왔듯이 그냥 한 장을 어디서 사세요. 아하. 생협에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재래시장에도 있어요. 근데 생협에서 하는 게 비교적 깔끔하게 잘 나와요. 예, 자, 그 메주 한 덩이를 주문했습니다. 네. 집에 메주 한 덩이, 메주 한 장이라 그러죠? 네, 한 장이라고 한 장이 해요. 도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엔 돈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메주가. 메주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집 어디 베란다든 마당이든 그렇죠. 뭐 다용도실에든 놓을 수 있는 항아리 하나 준비. 항아리가 필요하고 항아리 뚜껑은 만약 안 팔면은 따로 사야 되면 안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유리 뚜껑을 따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해가 들어와야 돼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해가 안 드는 집에서 못 하십니다. 도시에서도 지하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지하방 안 되시고 게다가 그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죠 요즘은. 맞아요. 그래서 문 열기가 좀 힘드신 분들 통풍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햇볕하고 바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풍과 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한 집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뚜껑은 그 유리 뚜껑하고 통풍이 되는 그 항아리용 뚜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서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물하고 소금. 근데 천일염 좋은 거 사서요. 풀어요. 풀면 아무래도 밑에 좀 검은 거 가라앉아요. 잠깐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메주를 항아리 속에 쭉 넣고. 지금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면은 물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주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의 항아리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메주에서 우러나오는 들쩍지근한 맛을 먹는 거거든요.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웬만하면은 다 쳐서 도대체 메주 한 덩어리에 얼마의 소금물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인터넷에서 다 나와요. 요즘은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를 하고 고기에 맞을 정도의 물을 준비해서 소금을 얼마나 푸느냐. 우리 엄마 얘기대로 하면 안 풀어질 때까지 풀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넣으세요? 그게 보통 비중계를 쓰면 제일 정확한데요. 그 비중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집에서 하기 쉬운 방법은 달걀을 띄워봐요. 그러면은 중간쯤 떠요. 완벽하게 뜨지는 않고. 그러면 위에 물 위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출되는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만큼 올라오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달걀을 좀 물에 씻어가지고 그렇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 띄워봅니다. 그러면 소금을 풉니다. 500원만큼만 동전만큼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천일염이니까 밑에 검은 거는 좀 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넣어요. 끝. 소금물에 그냥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둬야지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시커먼 간장이 되는 거예요? 조선간장. 한 6주. 6주. 한 달 반. 네. 그거는 이제 언제 담그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봄이 좀 늦으면 좀 빨리 되고 일찍 좀 담그면 정월 한 음력정월 중순쯤 담그면은 뭐 7주 정도, 7, 8주 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거기서 처음에는 맑은 것 같은 소금물이었는데 그게 점점 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장 색깔처럼 누리끼리 해서 나중에 거무스름한 간장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주 후 정도의 걸 꺼내요.
어떤 집들은 그냥 그 꺼낸 간장을 보관해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사실 생간장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보관하려면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달여요. 네, 달인다는 건 그냥 끓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더 이상 발효되지 않도록 중지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야, 간장 달이는 날은 정말 막 들통으로 갖다 붓고 뭐 냄새가 하루 종일 나고. 근데 그것도 야, 장을 많이 하니까 한도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항아리만 하면요, 딱 냄비 하나밖에 안 돼요. 그냥 끓여요. 팔팔 끓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항아리에다 도로 넣어요. 그러면 이제 메주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끓인 그 간장은 식으면서 그냥 그때부터 넣어도 돼요. 간장은 완성.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나머지 된장 덩어리죠. 이제 물에 축여져서 소금물에 우러나서 이렇게 막 축축해진, 이렇게 막 건질려면 자꾸 멀렁멀렁해진. 그건 어디다 써요? 그게 된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먹는 그 된장입니까? 네. 그거를 또 다른 항아리, 아까 한 간장아리보다 좀 작아도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항아리에다가 넣고, 물론 이제 맛있게 하는 여러 노하우를 하면 거기다 다른 메주를 섞어라 어쩌라. 왜냐하면 맛있는 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간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쩍지근한 맛이 좀 줄어들어 있어요, 그 메주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처음 그 간장 담글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간이 다 맞은 거니까, 간장을 만들 때 맞은 간이니까 꺼낸 메주를 그냥 항아리에다 넣고 위에다가 곰팡이 안 피게 소금이나 살살 뿌리고 건드리지 말고 2겨울을 그냥 묵혀라. 2겨울을 묵혀라.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꺼내서 아무것도 더 이상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다 생콩을 넣고 뭐 무슨 콩쌀만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간이 안 맞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물에 6주 정도 절인 그 메주를 그냥 부서져요. 잘 부서져요. 부서져서 부스른 채로 그냥 따독따독 집어넣고 위에다가 살짝 소금 정도 뿌려놓고 역시 그 뚜껑, 유리 뚜껑 덮어서. 근데 이제 2겨울이 우리의 속도로는 참 멀죠. 아니 그걸 먹겠다고 2년이나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해 가을, 그 다음 해 봄쯤 한겨울을 묵고 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되는지 망친 건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메주내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친정엄마한테 못하고 야단 맞을까 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어머님은 기특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런 거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이 안 나고 생메주 냄새만 나고 그래요. 이거 그냥 퍼다가 장아찌나 할까 봐요. 그랬더니 1년 지났을 때. 한겨울 지났을 때. 그랬더니 건들지 말고 한겨울 더 놔라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3년째 되는 때, 2겨울 지나고 나서거나 아니면 더 좋으면 3겨울. 된장은 묵을수록 맛있어요. 간장과 된장은. 거꾸로 고추장은 핵게 맛있어요. 고추장은 많이 담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장은, 왜냐하면 고춧가루가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추장은 묵은 고추장은 장아찌나 하는 거고요. 그 대신 간장, 된장은 해서 오래 묵혀도 돼요. 그래서 2겨울 묵었더니 진짜 맛이 달라졌어요. 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해먹었어요. 너무 쉽죠. 정말로 꼭 해봐야겠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빨리빨리 시대, 뭐든지 그냥 인스턴트로 사다가 쉽게 먹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 해보자. 음식도 독립해보자. 식재료도 한번 독립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이거는 친환경이기도 하고 자연주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손쉽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저부터 실천해봐야겠어요. 네, 물론 지금은 제가 처음에 간장, 된장을 할 때보다는 사 먹기가 편해졌어요. 요즘은 워낙 생협이 많고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전국에 맛있는 장을 담그는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묵을수록 맛이 달라지거든요. 점점 싱거워지고 들쩍지근한 맛은 강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는 간장은 사 먹어요. 그러세요?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된장은 해둔 게 좀 남은 게 있어서
가끔 해 먹으려고 하고요. 간장은 뭐 모자라면은 또 사 먹기도 하고 왜냐면 자꾸 된장만 남더라고요. 이게 짝이 잘 안 맞으면서 아하.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장이나 발효 음식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뭘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확 늡니다. 아, 그래. 예,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음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 그런 거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 한국 음식, 우리 음식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소중한 체험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남성분들은 뭐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 이러실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나 이런 게 없으면은요. 가서 슈퍼마켓 가서 그 수많은 간장들을 보면서 이게 다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혼합간장이 있죠. 혼합간장이란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진간장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산분해 간장이라고 하는 화학적 분해를 한 간장과 양조된 물론 양조지만 그거는 이제 균을 다른 우리가 쓰는 메주균이 아니죠. 그걸 넣은 간장을 섞은 거예요. 이건 진짜 별로거든요. 값이 싸지만 양조 간장 따로, 혼합 간장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간장이라고 하는 생협에서 파는 간장 따로 이 수많은 간장들이 뭔지에 대한 감을 이런 걸 해보시면 조금 재료에 대한 감이 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아니 추석 특집 사실은 항상 문화 이야기, 대중문화 이야기를 해주시던 이영미 씨가 음식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신선하고 특히 어제는 문화와 대중문화와 엮인 음식 얘기였는데 오늘은 정말 순수 음식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순수 음식 얘기를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음식 평론가를 모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된장이 아예 제목에 들어간 노래를 골라오셨네요. 네, 된장이 끓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 부른 겁니까? 김현성이라고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지은 사람. 김현성 씨가 작사 작곡 다 김현성 씨.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노래입니다. 된장이 끓는다. 된장을 끓인다 흑담장머리. 예, 김현성의 된장이 끓는다 듣고 왔습니다. 아, 영미 선생님, 오늘 이제 식재료 중에서 장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음식 특집 오늘이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꼭 좀 청취자들께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다면? 제가 위대한 식재료를 취재를 하고 다녀보니까 의외로 유통과 소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방송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방송, 좋은 방송 만들어라 그러면 시청률이 안 올라요. 건전만 따지다 보면 돈이 안 됩니다. 광고가 안 붙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시청자, 청취자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 재료를 만들고 싶어도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좀 싸게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파는 유통만 존재한다면 지금 제가 찾아다니는 이런 식재료들은 거의 설 곳이 없어요. 전 그런 점에서 생협 이런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협동조합. 예, 그리고 생협에 모이는 소비자들의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음식을 식재료 만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젓갈을 담갔는데 너무 맛이 안 나가지고 살짝 넣었다. 뭔가를. 마법의 가루를. 예, 조미료, 화학조미료. 네, 그런데 바로 오더라. 입으로 알고 바로 오더라. 이거 좀 이상하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극구 버텼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생협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모두 식재료를 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생협 직원들이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건강하게 생산한 것인가 이런 거를 보고 그 직원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 직원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우겼대요. 그래서 갖고 가서 검사했는데 너무 소량을 넣어서 그런지 안 나왔대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가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납품하는 그 조합원 얘기신 거죠? 그렇죠. 납품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실은 자기는 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생협에서 찾아와서 건강한 명란젓을 그야말로 우리는 건강한 명란젓이 아닌 건 또 뭐가 있어? 색소? 이 정도 생각하죠? 그렇죠. 다 무색소만 써 있어요. 근데 색소는 빨간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명란젓이면. 그게 아니고요. 발색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색깔이 빨갛지 않아요. 예. 넣으면 불구스름하게 발색이 돼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데 처음부터 빨간 색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뭐 아질산 나트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색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마법의 가루가 있죠. 네, 화학조미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고결제가 뭡니까? 그 알을 그냥 절여 갖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명란젓은. 그게 약간 이렇게 끈끈하게 붙는 것처럼 단단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약품을 또 넣어야 돼요. 응고시키는 거군요. 네. 근데 그거 다 안 쓰고 만드는 그 색깔도 더 이상 내지 말고 그냥 오로지 소금하고 명란만 가지고 내는 명란젓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생협업체에서 찾아갔더래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네가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정말 그 집 명란젓을 보니까 명란 색깔이 왜 사람 피부 색깔 다르지 어떤 건 약간 누리끼리하고 어떤 건 좀 벌거스름하고 이렇잖아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해길해길하게 이렇게 흩어진다 그럴까? 이렇게 딱 모여 젓가락으로 집으면 좀 모여 있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보통 마트에서도 좀 팔면 좋겠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런 걸 내놓으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거죠. 맛없어 보이고 뭔가 저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안 사니까 자꾸 도태가 되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음식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눈을 가지고 좀 봐야 돼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고를 때 그놈의 그 대형마트에서 1+1에만 혹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포장지를 보실 때 포장지의 앞부분에서 광고하려는 걸만 보지 마세요. 예컨대 뭐 무색소, 뭐 없습니다, 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넣습니다. 그건 자기네가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볼 건 뭐냐면 그럼 나머지는 그걸 다 썼구나.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가 없습니다 하면 이건 있는 건가 하고 그렇죠. 뒤를 딱 돌려보시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뭐 없습니다 쓴 것도 뒤를 다 돌려서 식품 첨가물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비교해 보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느 만큼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냐면요. 버터에 버터 향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아니 버터인데 왜 거기다 향을 넣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버터 갖고는 버터 향이 안 나는 거죠. 진짜요? 네. 가짜 버터, 유사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버터 향을 넣는 게 아니라 네, 아니고요. 천연 버터에도 향을 첨가합니까? 네. 녹차 캔에 든 녹차 음료 있죠. 거기 녹차 향 넣어요. 보리 음료에 보리 향 넣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뒤집어 봐야 돼요. 식품 첨가물 안 써 있는 것들도 있지만 냉간한 건 써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GMO까지는 우리가 지금 표시 의무가 없지만 첨가물들은 꽤 표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데도 다 산화방지제 다 써요. 포도주에도? 그럼요. 그게 발효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장 담그는 거, 집에서 장 담그는 거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집밥 많이 먹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트나 뭔가 장을 보실 때 뭔가 꼼꼼하게 보는 눈을 키우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생협을 가게 돼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먹자 이렇게 되는 생협이라는 거죠. 곳은 뭐 이익단체는 아닌 거예요? 협동조합이니까요. 이익이 나야만 그쪽도 분배를 하겠죠. 조합원이나 직원들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친환경 식품이니까 좀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품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셔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식품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유통도 바뀌고 생산도 바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 추석날 아침에 딱 맞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네요. 우리가 항상 음악, 드라마, 대중예술 이런 거 이야기만 나누다가 음식으로 이번에 한번 넓혔으니까 다음 명절에는 음식 3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못해요. 정말. 다음번에는 우리가 유튜브로 음식을 보여드리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영미 씨와 함께한 음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마저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명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고향에서 느꼈던 또 친지들과 함께 했던 그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 에너지 그대로 안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죠. 지금 흐르는 곡 이문세의 붉은 노을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잊어버리지 마.